이건 누가 봐도 어떻게 얘 눈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오늘의 주제는 쌍꺼풀 재수술입니다. 신들의 세계 셀럽 성형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눈과 리프팅을 사랑하는 의사 정박사입니다. 성형외과에서 가장 재수술을 많이 하는 부위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눈입니다. 이제 쌍꺼풀 수술을 포함해서 눈 성형은 성형축에도 못 낀다고 얘기할 만큼 많은 분들이 눈 수술을 받으시죠. 그래서 재수술도 그만큼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수술 받는 이유야 굉장히 다양하죠. 일단 디자인적 측면에서 재수술을 결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라인이 너무 얇거나 반대로 라인이 너무 두껍거나 또 쌍꺼풀 수술을 하고 얼마 안 지나 라인이 두 겹이 된 경우 아니면 아예 풀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좌우 높이가 다른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에 화려하게 했는데 너무 싸나워 보여서 자연스럽게 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자연스러워서 화려하게 하고 싶은 분도 물론 있을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쌍꺼풀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소세지 눈이나 토한 등도 있습니다. 토한은 대개는 눈매 교정 수술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긴 한데 눈이 잘 안 감기는 경우죠. 결과적으로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이유를 요약해 보자면 처음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했던 목적에 결과가 부합치 못한 경우 재수술을 결심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고요. 쌍꺼풀 수술 부작용에 의한 재수술은 오히려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결론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재수술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쌍꺼풀 수술 후 6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쌍꺼풀 수술도 엄연히 외과적 수술이기 때문에 절개와 봉합이 들어가게 되고 실밥을 뽑을 정도로 겉이 아물어도 속은 아직까지 완전히 아물지 못하고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속까지 어느 정도 다 아물어야 눈 재수술을 도모할 수 있겠죠. 그 전에 어라? 내 눈 소세지 눈 된 거 아닌가? 아니면 붓기 때문에 라인이 깊어 보이는 것을 쌍꺼풀 라인이 너무 깊다 또는 너무 높다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수술받은 병원에서 수술해 주신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경과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함께 경과를 보면서 진짜 라인이 높게 잡힌 건지 단순 붓기가 아니라 진짜 소세지 눈이 된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재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전 수술이 비절개 방식으로 간단히 진행되었다면 2, 3개월 안에도 라인을 교정할 수 있지만 재수술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수술 후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재수술은 사실 딱 몇 번까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매몰로 수술받은 분이 다시 매몰로 재수술을 받는다? 그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절개로 수술받았던 분이 다시 절개로 수술을 받는다? 남은 피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바로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가 좀 늘어나길 기다렸다가 다시 할 수도 있어요. 피부에 여유가 있다면 3번이고 4번이고 원하는 만큼 재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재수술로 끝내는 게 본인 환자뿐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도 좋죠. 수술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부 조직이 유착된다거나 피부가 모자란다거나 여러 이유들로 인해 재수술이 힘들어지거든요. 정리하자면 재수술은 시간과 피부가 여유롭다면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만 수술하고 싶어 하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질문처럼 수술을 받았는데 한쪽만 풀렸거나 아니면 라인이 서로
높낮이가 다를 때 혹은 선천적으로 한쪽 눈에만 쌍꺼풀이 있는 분들도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쪽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양쪽 눈을 한꺼번에 교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쪽만 수술했을 경우 나머지 한쪽과 어울리지 않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양쪽을 다 재수술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쌍꺼풀 재수술 하러 오신 분이었는데 한쪽 눈은 굉장히 싫고 한쪽 눈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 하는 거죠. 이 눈은 한쪽 눈만 재수술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죠. 하지만 수술을 할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마음에 들어하는 쪽의 눈도 이거 앞은 조금만 더 트고 뒤쪽을 좀 더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양쪽 눈이 더 대칭도 더 잘 맞고 더 조화로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사 입장에서도 참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와 의사의 상담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상담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가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한쪽만 하고 싶다 하면 한쪽 눈만 수술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환자가 의사의 말을 충분히 신뢰하게 된다면 양쪽을 같이 수술하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벽하게 수술 전에 눈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충분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상담을 해보면 첫 수술에 고심해서 했는데 주변에서 너는 수술 안 한 게 더 낫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본인이 만족한다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면 사실 나를 부러워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어떻게 얘 눈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쌍꺼풀을 재수술해서 내가 원래 되고 싶었던 그런 눈으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위의 질문처럼 아예 원래대로 복원을 하고 싶어서 쌍꺼풀 복원술을 찾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수술은 아예 쌍꺼풀 있던 걸 없앤다기보다는 라인을 밖에서는 안 보이게 다시 잡아주는 것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쌍꺼풀 라인을 잡긴 잡는데 최대한 얇게 그리고 속으로 잡아서 겉으로 보면 무쌍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은 그냥 이런 수술이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눈 재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재수술은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재수술을 안 하려면 첫 수술을 제대로 하는 게 맞고요. 결국 수술하려는 본인이 내 얼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성형외과 병원과 원장님을 잘 찾아야 하고 그분과 충분히 오랜 시간 서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또 의사들은 본인을 믿고 수술을 맡긴 거니까 가벼운 수술이라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책임감 있게 정성껏 제대로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